자, 여러분, 오늘 목표는 우주론이에요. 그리고 우주론을 자꾸 물리학회가 끼시면 안 됩니다. 낄 때가 아니에요. 철학 지문이야, 우주론은. 근데 우주론을 자꾸 물리학 지문이라 보면서 누구였지? 민민우 육수했으면 뭐 좆될 뻔 이렇게 해가지고 올린 거 있어. 거기도 우주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거예요. 그냥 우주론은 철학이다. 자, 그럼 이 퍼즐이 언제부터 맞춰져 있었냐면 그 예전에도 있지만은 특히 1866부터 맞춰져요. 그래서 딱 우리가 지금 본 이 법제 개혁론인데 사실 여러분이 되게 영문을 모르고 저 터진 지문이긴 해요. 근데 수능이 아니었으니까 사실은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지만 이게 이 정도의 어떤 반복되는 사례들이 나타나면 귀납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건 뭔가 있는 거거든. 우리 아까 앞 시간에 지금 중3 학생들 예비고등 하면서 암흑물질 지문 봤었던 것처럼요. 자, 그리고 18 수능에서 훨씬 쉽게 나왔지만 확 꽂았어요. 그리고 19 6월이 나왔으면 이제는 누구나 다 깨달았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수능에 대한 공략법이나 연구가요, 약간 후행적이에요, 당연히. 사실 후행도 아닌 경우가 있어. 아예 그냥 다른 관점으로 가기도 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저는 학사를 11년 한 덕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10년 6개월 했죠. 10년 6개월 한 덕분에 국어교육학의 최근의 흐름을 다 잡을 수가 있었고, 좀 강사 중에는 그런 눈을 갖기 힘든데 운 좋게 좀 갖게 됐습니다. 잘 보세요. 일단 동사의 철학의 비교 대조를 하다 보면은 어떤 포인트가 보이는데, 사실 식민사관도 동양은 중세에 머물렀다를 주장해야 그 당위성이 생기는 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만큼 중세적 사회였다는 걸 또 알아야 우리 스스로도 바뀌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근대적 관점이 없으냐, 전혀 그런 건 또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평가원에서는. 자, 얘는 일단 동양의 법제개혁론인데 저 시절로 돌아가잖아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선진적인 법 제도인 거야. 저 시절 생각해봐. 언제야 저게. 그러니까 저 시절에 서양은 절대항정할 시절이고 왕권 신수설한 시절이에요. 프랑스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사정이 좀 달라서 여러 가지 뭐 혁명도 있었고 어떤 법의 발전도 좀 더 있었겠지만은 약간은 그런 부분에서 동양에서의 철학의 가치관이나 철학의 어떤 가치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동양은 당연히 유학 기반이었죠. 그래서 동양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종교고 세계관인데, 종교라는 거는 이 세계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믿는다라는 거는 우리 몸이, 우리 인간이 진화되고 자연 발생된 게 아니라 절대자가 창조했다고 보는 관점인 거야. 근데 저는 한편으로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신이 아니라, 아니 3000년 전 인간한테 뭐 아데닌, 구아닌 뭐 이딴 거 얘기하면 너 알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흙을로 쪼물딱쪼물딱해서 만들었다라고도 비유적으로 전 표현했다고도 생각을 하는 거거든. 예를 들면, 다시 너무 또 깊이 들어가면 또 난리 나니까. 어쨌든 이제 서양은요, 베이스가 이거예요. 형이사학과 자연과 항상 얘기했었죠. 철학은 인간에 대한 학문이고 인간을 연구하다 보니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신이라는 존재로 모든 걸 다 설명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신의 아들인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 그래서 천동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달이 이 천동설을 깨면서 근대로 넘어가는 동력이 생겼고, 그거는 경험, 관측, 근거를 바탕으로 확률과 당위성과 타당성을 만들어낸 과학적 방법이 만들어낸 업적이라고 말씀을 수도 없이 드렸어요. 지금 초반부에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한 달 뒤만 돼도 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게 잡혀 있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세적 관점과 근대적 관점과 현대적 관점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근대화는 1945년 이후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이 개념 세팅을 해야 돼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계가 있고 이 현상계에 관련된 원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늘나라가 있다, 천상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천상계에 있는 근본적인 원리, 절대적인 진리, 절대선, 불변적인 원리가 있다고 봤고, 그거를 연구하는 학문이 서양에서는 형이상학이었고 동양에서는 그거를 통칭해서 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반면에 현상계, 동양에서는 기라고 봤고 서양에서는 자연과학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 원리가 적용된 현상, 그 근본이 발현된 대상,
천상계 초월계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는 지상계, 지상계 또는 인간계. 절대적인 선과 대비되는 선악이 섞여 있어서 교정의 대상이라고 받고 가변적이라고 본 게 이쪽 세계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지문은 그 베이스를 1단락에서 유학으로 2단락에서 이기론이라는 근본 원리의 세팅으로 들어간 다음에 초반부에 도입했던 주제인 수기치인, 수양론, 치인, 경세론으로 이어지는데 이것도 우리가 사자성 알고 있죠. 또는 한자성 알고 있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내 몸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면 국가를 통치할 수 있고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제왕들한테 너희가 일단 할 거는 자기 자신부터 갈고 닦아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도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마키아벨리 군주론도 군주가 가져야 되는 덕목에 대한 얘기인 거거든. 어쨌든 그런 동상들 다 이어진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단락 유학에서 크게 주제 세팅을 전체적으로 하고 그 유학의 베이스가 되는 이기론을 정립한 다음에 그걸 적용해서 개인적 차원에서의 수양론, 그걸 적용해서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의 경세론으로 가고 그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안 되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들죠. 선조가 신하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없고 하니 또는 신하들의 의견을 듣고 좀 더 민주적으로 가본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대답을 한 겁니다. 배야, 우리 조선에 지금 문제가 있고 우리 조선의 문제의 원인은 이기론을 제대로 법제에 적용하지 못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법제개혁론으로 가야 됩니다. 법제개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법제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선의 법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5단락에서는. 자, 법제에 대해서 다뤘으니까 법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본 이론에 따라서 조선의 법제를 규정을 하자가 됐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현실 세계에 어떻게 적용을 해보자. 의까지 이어지는 이 흐름인 거야, 얘들아. 자, 그럼 이 지문은요. 사실 어떤 학생은 어렵게 느끼고 어떤 학생은 되게 쉽게 느꼈을 건데 둘 다 어쨌든 이 흐름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하나 더 풀어보라고 했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이어서 즉 동양 철학, 서양 철학 그리고 두 개를 엮는 게 2019 6월 수능 우주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개 세트를 한 호흡으로 봐야 되고 오늘 시간이 될 줄 모르겠어요. 잘 따라오십시오. 좀 빠르게 할 겁니다. 자, 봅시다. 1단락. 제가 얘기한 대로 주제 세팅, 유학으로 먼저 세팅을 했어요. 유학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제발 좀 철학 전공하신 분들은 일대 대학 가서 하시는 거고 고3 시험이야. 고3 수업. 초등학교 3학년 시험에 갑자기 물리학회 나타나서 야 교과서 틀렸다고 하면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는. 자, 유학에 대한 주제 수기치인이라고 나눠놨어요. 자, 그러면 수기치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목적은 뭡니까? 성인이 되는 거래. 성인이 뭐야? 성스러운 인간. 즉 군자. 성인 군자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유교에서 다 봐봐. 불교에서 목적이 뭐야? 해탈하는 거잖아. 해탈하면 다 부처님 될 수 있다고 믿잖아요.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성인이 되는 학문이니까 성학이라고도 불러 따랐어. 자, 그럼 봐봐. 첫 번째 주제인 수기는 뭔데? 수기는 뭔데? 결국에는 자신을 닦는 거래요. 몸기자인가? 나를 다스리는 거잖아. 수양한다. 나를. 치인은요. 파란색으로 가보겠습니다. 치인. 사람을 통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겠어? 세상을 통치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옆에다 써놨다시피 그러니까 요즘은 너무 몰라도 되지 않는 걸 자꾸 몰라도 된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야. 제발. 옛날에도 그랬어. DJ DOC라고 옛날 사람 중에 젓가락질 잘해 뭐 그런 얘기 있어. 젓가락질 어떻게 하든 말든 상관없어. 맘대로 해 그거는. 그런데 말은 통해야 될 거 아니야. 젓가락질 못한다고 말이 통하거나 안 통하진 않잖아. 하면 되지. 뭐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또는 예를 들면 진인사 대천명. 자, 이런 단어들은 좀 모르면 소통의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미국 가 살아야 되는데 영어 안 배우는 거랑 똑같다니까. 뭐 한국인들하고 모여 살면 되지 뭐. 그럼 뭐하러 미국 가 살아.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너무 적응을 안 하려는 것도 있어. 자신을 잃으라는 게 아니야. 자신을 지키면서 적응도 해야 돼. 그게 어제 혹시 본점에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기억날 텐데 그게 뭐니? 그게 신채호가 구한말 개화기에 우리 조선 민족이 가야 될 방향을 제시했잖아. 그게 바로 아라는 개념의 신채호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뽑을 거야 그것도. 그래서 수신한다는 게 무슨 얘기라고? 네. 자기 자신에 대한 수양론이고 자기 자신이 수양이 되고 나면 경세, 세상을 다스리고
치인할 수 있는 것들이요. 제가치국 평천하는 이제 내가 아니라 타인, 국가, 천하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수기치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늘의 도리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런 깨달은 존재가 성인이고, 불교에서는 그게 뭐 보살 아니면 뭐 부처님 이런 거잖아요. 이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 수용했던 율곡이이, 즉 유학의 얘기를 왜 했습니까? 율곡이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법제 개혁론의 근본이 유학의 이념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율곡이이는 유학의 이념을 이 땅에 적용하길 바랬다는 거죠. 그래서 글의 주제는 이제 다시 한번 율곡으로 이어집니다. 율곡으로 이어집니다. 근본은 뭐야? 유학이야. 그래서 이상사에 구현했으면 했겠어. 그럼 구체적인 방법은 뭐야? 자기를 수양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나왔지만 수기, 수양, 치인, 아이고 현관펜 색깔을 구분할게요. 치인, 경세론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알겠어. 수기, 수양론, 치인, 경세론 알겠는데 그 근본이 뭔데? 유학.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너희 다 알고 있는 이기론이란다. 이기론이 뭔데? 형체 없죠? 시간 공간 제약받지 않는 절대적인 법칙이자 원리로 보겠대요. 기는요, 끊임없이 변하는 애들, 물질적 요소요. 자, 성질은 당연히 다르죠. 차이점이죠.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 그게 뭐야? 더불어 존재한다는 거야. 자, 당연히 어떤 두 대상을 비교대조 포인트로 잡는 건 핵심이라 그랬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가 강조한 이유가 있어. 자, 봐. 지금 동양 철학이죠. 그런데 갑자기 누가 얘기가 나와? 플라톤 얘기 나오잖아. 왜겠어? 비교대조 하래. 됐어요? 결국 이 문제는 그냥 이거야.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공통점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흰색표는 공통점입니다. 그럼 공통점을 물을 수도 있죠. 동시에 차이점도 물어볼 수 있어. 근데 차이점은 뭐냐? 아까 나왔죠. 동양은 이와 기가 더불어 존재한다고 얘기했고요. 서양은 이와 기가 완전히 구분되어 존재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이 한 문제가 아니야. 얘는 19/6월에 최한기 지문에도 데카르트랑 엮어서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본 개념 세팅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다시 돌아와 볼게.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바로 1번이 보이죠. 풀어봐. 저거 표랑 지문 보기 본 다음에 판단해봐요. 선생님 저기 10초 잡아주시고 이쪽 다시 10초 오시면 됩니다. 자, 공통점도 중요하지만 비교대조 포인트, 특히 대조 포인트가 있으면 되게 중요한 거야. 동양은 뭐라고? 이와 기가 더불어 존재한다니까. 자, 그럼 보기로 와봐. 플라톤은 물질적이다. 이 기죠. 동양으로 치면 물질적이다. 기죠. 가변적이다. 기죠. 사물이다. 기죠. 현실세계 기죠. 비물질적이다. 이죠. 불변이다. 이죠. 완벽하다. 이데아다. 이죠. 그게 이상세계다. 이죠. 이데아는 이는 물질인 기로부터 떨어져 있어요. 분리되어 있죠. 그리고 봐. 시공간의 제약 안 받는다. 이랑 똑같죠. 추상적인 개념이다. 이랑 똑같죠. 그런데 실제로 존재한다. 그런데 봐. 이데아를 직접 기억했던 인간의 태어나기 위해 땅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기억상실. 물질 한계로 인해서 완벽하면 현실 똑같이 구현되진 않아. 그래도 인간이 그나마 잘 기억하니 그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통치자가 되는 게 가장 좋다. 그러면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구분된다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기론의 이 기는 더불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서양에서 생각하는 형 이상학과, 즉 가장 이상적인 상태 이데아와 현실 세계는 완전히 구분이 되잖아. 씨, 왜 이러냐 이거. 존나 불안한데 또 부러지는 거 아니니? 완전히 구분이 되잖아요. 왜? 떨어져 있다고 하죠. 또 원래는 이상세계에서 이데아를 직접 전했다가 태어나면서 기억상실이니까 완전히 분리되어 있죠. 맞죠? 따라서 뭐라고? 네. 서양 철학에서는 이와 물질이, 이데아와 물질이 분리된다고 본다고요. 분리. 그래서 이게 차이점이라고. 동양에서 이기는
더불어 존재하고. 서양에서 형이상학과 현실 세계는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하고. 그러면 더불어 존재하냐 분리되어 존재하냐, 당연히 차이점, 당연히 정답 1번 설계, 이런 느낌이라고요. 아시겠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2, 3, 4, 5를 풀지 말라는 게 아니야. 잘 들어. 지금 여러분이 특히 앞 수업이 중3 수업이고요. 이제 고등학교랑 올라간 애들이지. 얘네들이 지금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그래서 2달 만에 벌써 수업 지문을 거의 다 맞추는 애들이 다 나와. 이제 슬슬.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이 정도 지문이면 10분 컷해요, 걔네들이. 그리고 여기서 거의 한두 문제 틀리거나 다 맞거나 하는 친구들이 슬슬 나오고 있다고. 중3인데. 왜 그러냐면 오히려 얘네들이 관성이 없는 거야. 특히 비문학을 접해본 일이 거의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여서 그대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 반면에 이거야.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였는데 정답률로 안 이어지는 친구들도 있어. 왜 그런 거냐? 혼자서 텍스트를 읽고 고민하는 그 과정이 부족해서거나 단어 뜻 같은 걸 좀 더 모르거나 이런 경우야. 이런 경우는 클리닉 시간이든 아니면 혼자서 계속 읽어보고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래줄 수는 없어.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야. 혼자 살 수 있는 부분이야. 수업 시간에는 기술을 배우고 자세를 교정하고 그런 시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구분을 내야 돼. 이런 단과 수업은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과외 선생님하고는 그렇게 했겠지. 과외 선생님하고는 옆에서 같이 읽어주고 같이 공부를 했겠죠. 근데 여러분 고3이잖아. 초등학생, 중학생 아니잖아. 옆에 선생님 붙들어 앉혀놓고 공부를 시켜야 되는 그런 수동적인 경우다.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봐요. 진짜로. 쉽지 않아,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특히나 여러분 의치학대를 가잖아. 기본적으로 도제 시스템이야. 도제 시스템에서 교수님 걸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그건 여러분 위계 질서가 존재하는 거고, 여러분이 갑의 위치에서 고객의 위치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을의 위치에서 배우게 돼. 뭐 평등, 뭐 민주 얘기할 수 있거든. 그렇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이 겪어보면 알 거야. 잘 됐다 잘못됐다 얘기가 아니야. 제발 좀 세상을 좀 깨우치세요. 응? 깨우치라고. 자꾸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지 말고. 자, 이쯤 설명했으면 됐다. 자, 넘어갑시다. 다시 1, 2단락은 그래서 유학과 이기론에 대한 세팅을 끝낸 거야. 자, 3단락 갑니다. 수학론의 한 가지로. 자, 그럼 봐봐. 첫 번째 주제인 뭐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수기 수학론이죠. 그럼 3단락 주제는 당연히 수학론이죠. 수학론의 방법은 이통 기국이래. 당연히 이기론을 적용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라고요? 네, 원리예요. 기는 뭐야? 네,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이런 이통 기국 덕분에 어떻게 된다고요? 네, 모두 다 동일한 이는 있으니까 일반인이야 정화를 하면 결국에는 어디로 간다? 성인의 견제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다들 이를 내재하고 태어났으니까. 일반인이야 정화하세요. 그러면 결국 성인이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죠. 첫 번째는 뭐야? 1번 거경해보래. 2번 궁리해보래. 3번 역행해보래. 거경이 뭡니까? 마음을 다스려보래. 두 번째는요, 경전 읽으면서 판단해보래. 세 번째는 자기의 사리사욕을 다스려보래. 됐습니까? 결국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수학론이 개인적 차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 뭐로 이어지는 거야? 네, 경세론으로 이어지는 흐름인 겁니다. 자, 그래서 경세론으로 나갑시다. 4단락. 제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놀러 가면 뭐 도산서원 이런 데 안 놀러 가잖아요. 아, 뭔 재미야 도산서원. 그냥 건물 하나 있고 뭐 풀 있고 뭐 나무 있고 그 뭐 강 있는데 뭐가 재밌다고 가겠어요, 여러분은. 나 같은 이제 틀딱들이나 가서 자연이 좋군 하는 거지. 근데 가서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고요. 왜? 도산서원이 태계이양의 조선 최고의 철학자. 야, 우리가 예를 좀 봐봐. 갈릴레오를 알잖아. 우리는 똑같은 거야. 이탈리아 사람들이 갈릴레오 관심도 없고 코페르니쿠스 관심도 없어요. 왜? 당연하거든. 내가 피사의 사탑 집 앞에 살아봐. 그냥 우리 집 앞이야. 근데 관광객들은 맨날 피사의 사탑 가가지고 이런 거 막 찍고 있고 막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똑같은 거야.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오면은 도산서원 가가지고 역시 퇴계 이항의 그 기운은 다르군. 그러면서 간다니까 진짜. 자, 다시. 그래서 율곡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고 법제개혁 펼쳤는데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구조를 잡아보라고요. 엄마? 구조를 잡아보라고. 자, 그래서 선조라는 왕이 있었죠. 이제
똥 싸다가 인질은 터져가지고 똥을 더 쌌고, 하여튼 그런 왕이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선조도 나름 고민이 있던 왕이네요. 자, 일단 이 사람도 이와 기, 이기론의 근본은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아, 왜 이렇게 전쟁 터지고 난리 나냐는 거야. 아, 그래서 신하들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물어봤더니 율곡이 답을 해준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그 답변이 해결 방법이자 질문 답변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조라고 해서 아, 똥만 싼 왕이 아니구나. 나름대로 그 시절의 통치 질서를 바탕으로, 원리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같이 고민한 왕이구나. 여기서 율곡은요,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 법제며 그냥 읽으면 안 돼. 일리달락에서 그렇게 이기론을 얘기했으면 이것도 이기론이죠. 자, 이제 다 알아. 변할 수 있다. 이냐 기냐. 대답해봐 이제. 변할 수 있다. 이야 기야. 기죠 당연히. 불리했잖아. 가변적이다. 이는 불변이다. 절대적인 진리다.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왕도 이죠. 어진 정치 이죠. 상강오륜 이죠. 알겠어. 그래서 뭐야? 오케이. 기는 고쳐. 이는 놔두겠죠. 나왔네. 이라고 할 수 있는 왕도 오륜 냅두라니까. 기 고치라고. 끝났네. 간단하게 이거예요, 여러분. 뭐 대단한 정보를 더 깊이 있게 물어볼 수가 없다니까. 왜? 정보량에 제한이 있잖아. 그래서 더 따라오세요. 굉장히 간단하게 털린 거야, 지문 자체가, 여러분. 선생님 아까 3단락 내용 추가 안 하셨네요. 네. 워낙 세부 내용들이야. 세부 내용은 정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도 거경, 국리, 뭐 역행 있었잖아. 필요하면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은 안 할게. 자, 그래서 법제개혁론 얘기를 했었고 결국 뭐니? 이기론으로 가는 거죠. 이는 뭐라고? 고치지 마. 이에 해당하는 건 뭐야? 왕도, 뭐 삼강, 오륜. 솔직히 잘 모르겠어. 중학교 때 맨날 삼강, 오륜 외우라고 해가지고 우리 땐 얘기했잖아. 뭐 시험 등수만큼 맞았다고. 아 진짜 반등수만큼 맞는 거야. 1등 한대, 10등은 10대, 반 30등은 30대. 아 진짜 그랬어요. 저 전교 등수 한 40등 떨어진 적 있거든. 40대 맞았어. 그랬었어요. 아무튼 갑자기 그런 얘기 왜 할까? 자 봅시다. 이기론, 기는 뭐라고요? 고치라고. 특히 법제 같은 건 고치라고. 이렇게 분류가 됐고 끝났어 이제 얘들아.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개혁할 법제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법제로 옵니다. 1번 뭐라고요? 수교. 2번 회의를 열어. 오케이. 그러면 수교에다 넘버링 하면 안 되겠다. 법전의 기본적인 원천은 수교인데 수교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맨 처음 사건 터지면 그냥 적당히 해결할 문제도 있겠지만 회의를 열어서 해결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지침이 만들어져. 그럼 지침이 괜찮네 해가지고 받아들여지면 국왕이 명령을 해. 그게 바로 뭐야? 법령으로 만들어지고 이게 수교래. 그리고 이후에 폐단이 없고 유용하다 그러면 뭐가 된대요? 록이 된대요. 법전에 실린대. 여기에 수록된 규정들. 오케이. 그러면 록까지 와도 지금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도 영구히 시행. 여러분 영구히 시행이니까 여긴 이야 기야. 이죠. 그럼 어디까지가 기겠어? 여기까지 기고 영구히 시행할 수 있는 것부터 이겠죠. 대전 같은 건 그래서 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문 털다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이쪽으로 와서 정리하시는 거고 봅시다. 조선의 법제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수교래. 그럼 수교는 뭔데요? 맨 처음에 사건이 터져서 회의를 해서 해법을 내. 해법을 낸 다음에 괜찮아. 그러면 왕이 하명을 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 하명을 해서 법령으로 만든대. 여기까지가 수교야. 그런데 수교를 가지고도 이는 아니야. 수교의 끝에 괜찮아. 그러면 이제 3단계 뭐로 간다고요? 록으로 간대. 록. 자, 록으로도 쓰다가 정말 괜찮아서 얘는 더 이상 교정할 필요가 없어. 기의 단계를 넘어간 얘는 2가 됐어. 그게 4 뭐라고요? 대전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안 봐도 뻔하죠. 고치라 그런 거는 기였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고치는 거야? 여기까지는 고쳐야 되겠죠. 2부터는 안 고쳐야 되겠죠.
이런 원리 원칙으로 적용을 했겠죠. 역시 6단락 그 내용일 거라고 봅시다. 그래서 6단락. 자, 그래 성종 때 확정된 경국대전은 당연히 뭐겠어요? 대전이니까 2죠. 그 대전 동의어 뭐라고요? 양법 미이래요. 조종 성헌이래요. 끝. 됐죠? 저쪽으로 봅시다. 그래서 이기론에 의해서 적용해 봤을 때 안 고쳐야 되는 거. 양법 미이, 조종 성헌, 경국대전 이런 애들이잖아. 얘는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건드려야 되는 거는 그러면 폐단에 해당하는 그냥 선왕의 법들이죠. 7단락 보겠지만 반면에 안 고쳐야 되는 것들은 얘네들, 고쳐야 되는 것들은 얘네들, 고쳐야 되는 것들은 기, 안 고쳐도 되는 건 이. 됐죠? 사진 한 번 더 찍어서 올려주시고 오십시오. 와. 칠단락 봅시다. 율곡의 법제 개혁론은 조종성원을 번역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케이. 이는 놔두자. 그는 성전을 이은 연산군 때 제정된 조생법령이 잘못된 거죠. 뭐라고요? 기죠. 이런 법령들이 다 전부 다 뭡니까? 기죠. 그래야 기의 교정을 통해서 이가 성립된다는 거죠. 결국 조종성원 이고요. 선왕의 법 기입니다. 권세가들 비판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 진짜 희한하게 정답이 다 나올 거예요. 너무 쉽게. 자, 16번부터 볼 거예요. 얘는 뭐라고? 주제와 구조를 엮어서 물어보는 거지. 세분의 일치 아니라고. 제발 좀요. 여러분 그럼 봐. 성학은 뭐의 다른 말이었어? 유학이요. 왜 성학이었어? 성인군자 되는 게 목표니까. 어떻게 하면 성인군자가 됐어? 네. 유학을 수양의 결과 성인 될 수 있었잖아. 하늘의 도리와 합일된 사람이 될 수 있었잖아. 자, 1단락 도입부에 들어와 있는 거죠. 수교 5단락 주제죠. 대전 5단락 6단락 원리로서 이해당하는 거니까 당연히 괜찮죠. 정답은 5번이죠. 왜요? 얘들아 그러니까 잘 들어. 자꾸 이런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서 풀어낸다고 착각들을 해요. 진짜 이건 지적 능력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거는요 진짜 20년 전에 제가 존나 헤맬 때, 수험생 시절에 헤맬 때 해법 같아 보이는 거야. 잘 들어 얘들아. 경국대전은 뭐야? 2죠. 2는 고쳐 안 고쳐? 안 고쳐. 끝. 됐어? 이렇게 핵심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정답이 툭 하고 보이는 느낌인 거지. 이걸 내용일치로 간다고요? 정확도가 훅 떨어지고 피로도 확 올라가고 시간 확 들어가요. 알겠어? 맞잖아. 2는 고쳐 안 고쳐? 안 고친다니까? 근데 고친다 그랬으니까 틀렸지.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핵심 정보를 활용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 느낌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잘 들어야 돼 진짜. 내신은 사실은 외울 게 없어요. 이해를 하고 반복하면 외워지는 거지. 그런데 이해를 하는 게 어려운 거야. 맞잖아. 야, 이해가 어렵니? 외우는 게 어렵니? 머리 좋은 애들은 외우는 게 어렵다고 하겠어요? 이해하는 게 어렵다고 하겠어요? 되게 안타까운 얘기지만 보통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이해하는 거 존나 극혐해. 왜? 피곤하니까. 이해해버리면 그만이거든. 그런데 걔네들이 어쩔 수 없이 쉐러 외워야 될 때가 와. 그게 뭐냐면 로스쿨을 갔거나 의치학 전공을 할 때야. 외울 게 너무 많아.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이해로는 더 이상 불가능한 영역에 가. 그런데 여러분 중학교 때는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는 피지컬이 생기기 때문에 이해가 기본이라니까. 그렇다고 내신 임박했는데 야 내일 시험인데 야 자 유도과정 이해해봐. 안 되지. 그러니까 내일 시험일 때는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근시한 쪽으로 가잖아요. 결국 그 대출금들 한 방에 수능날 갚는다니까. 그러다 재수함수하는 거야. 알겠어요? 미리미리 갚아가세요. 대출금들 좀. 미리미리 투자해서 이자 받으세요. 17번 가보겠습니다.
당연히 글의 주제가 뭐였어? 이기론이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기론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을 거고 얘기했다. 그냥 예로 푼다, 예로. 저 따라오세요. 그냥 예로 푼다, 예로. 예로. 그럼 1번 선지 봐. 천재지변은 현상이니까 노란색으로 칠 그 이 맞죠? 아, 기 맞죠, 기. 그리고 원리인 이, 거꾸로 얘기해놨네. 기죠, 얘는. 그리고 이 원리 적용하죠? 적용돼 있죠? 더불어서. 2번인데. 법칙이 누구야? 이라니까. 기가 아니라. 끝. 됐죠? 봐봐. 원리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냥 툭 정답. 16번도 5번 툭 정답. 근데 이걸 발췌독해봐. 진짜 훨씬 어려워요. 니네 그렇게 풀었잖아. 다시 이는 뭐야? 불변. 기는 뭐야? 현상, 가변. 그럼 마무리에 내려야 될 법칙, 원리? 이죠. 주제니까 묻겠지. 2번 끝. 설계를 아니까 너무 간단하게 툭 하고 풀리는 거야. 그러네. 이기론이 글의 주제잖아. 그러니까 이기론을 적용해서 법제개혁을 할 거야. 그럼 경국대전 아까 뭐라 그랬어? 이. 왜 개정을 해? 인데. 맞죠? 확정됐잖아. 확정됐으니까 뭐가 된 거야? 이야. 근데 왜 개정을 하냐고. 확정이 됐는데. 이가 됐는데 이미. 이게 대원리인데. 어떤 느낌인지 주제가 이런 파워를 갖고 있구나. 주제 원리 이해가 이런 파워를 갖고 있구나가 잡히셔야 됐다고. 자, 계속해서 18번 볼게요. 기억에 대한 이해. 기억이 뭐였어? 수기치인. 그래. 일단락 도입해서 물어보잖아. 그럼 봐봐. 수기는 뭐야? 수양론. 개인적 차원. 치인은 뭐야? 경세론. 그런데 여러분, 둘 다 베이스는 뭡니까? 이기론이라니까. 이기론에 근본해서 인간을 교정하는 거고 법제를 개혁하는 거잖아, 얘들아. 그럼 봐. 1번. 뭐를 정하는 거야? 이를 근본으로 기를 정하는 거야, 기를. 둘 다가 아니라. 이를 왜 정하? 이 자체가 완성인데. 맞죠? 2번. 이기지묘는 상호 대립적이고 분리적이다? 아니, 수기, 몸을 다스린 다음에 치인이 된다며. 그럼 대립적이겠니? 둘의 관계를 보라고요, 관계를. 정보 관계를. 어떻게 대립적이야? 그러니까 대립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안 보이지. 대립이라는 단어 없어, 지문에. 그러니까 자꾸 단어 찾으려고 하지 마요. 그건 혼자 그냥 집에서 혼자 알아서 해. 초등학교 동생하고 같이 독서 수업하면서 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거 아니야, 수능에서는. 시간 안에 풀 때는. 3번. 수기는 뭐라고? 수양론. 정확하죠? 수기, 수양론. 치인은 뭐야? 그렇죠, 경세론. 맞죠? 근데 어쨌든 얘 해가지고 뭐 한 거야? 네. 유학의 이념을 실현하는 게 목표였다고 일단락 주제가 세팅되는 핫플레이스. 우리가 그냥 넘어갔지만 역시나 이 부분이 중요했다는 게 다시 한번 밝혀지죠. 이렇게. 역시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정답 선지 이렇게 구성하는 느낌도 봐주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일 크리티컬 포인트야. 항상 수능을 보면. 됐죠? 끝. 자, 그 다음 봐. 여기도 이제 풀었죠 아까? 끝. 자, 이제 법제개혁 할 거야. 자, 법제개혁은 간단하다니까. 이는 뭐야? 불변. 기준. 이에 해당하는 법령 뭐였어요? 대전. 경국대전. 또 양법미의. 또 조종성헌. 기에 해당하는 건요, 가변이고 교정과 개혁의 대상이었죠. 자, 그래. 이기론을 바탕으로 경세론 해. 정답 2번 끝이죠. 왜? 아니야, 이게. 국왕이 야, 대답 좀 해줘. 라고 신하들에게 물었더니 신하가 대답을 했잖아. 근데 그래서 구조잡을 하는 거예요. 저 따라옵시다. 선조가 신하한테 물어서 대답해서 그게 바로 법제개혁론.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됐습니까? 주제구조는 그냥 간단이야. 이 느낌을 잡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자, 마지막 이제 이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해설이니까 약간 해설 스타일로 할 거고,
실전 스타일도 있긴 있어요. 먼저 해설 스타일을 한 다음에 실전 스타일 설명을 해줄게. 저 어떤 상황이냐면 결국에는 숙종의 주장이 있고요. 보기를 보면 대신들의 주장이 있어. 그럼 여러분 이게 명시적이진 않지만 아무래도 얘네는 베이스가 어디 쪽이겠어? 신하들을 견제하려고 하겠죠. 얘는 신하들을 옹호하려고 하겠죠. 바꿔 얘기하면 왕권 견제하려고 하겠죠. 반대로 이해됐어? 왜냐하면 정치 주체가 절대적인 왕은 아니었어요. 그게 이제 절대왕정이라든지 왕권을 막 강화시켰던 시절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 그랬다면 조선 말에 그 친일파들이 나서가지고 막 고종한테 뭐 도장 찍어라 이런 짓을 못했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 정치라는 것도 그렇고요. 기업 운영도 그렇고요. 물론 이제 헤드가 대표가 회장이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잘 끌어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 끌어갔죠. 우리나라 재벌들도 대체적으로 사실 그랬던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게 분명히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는 거고 때때로 말 듣는 신하들이 또 일을 해줘야 되는 신하들이 몰라 안 해 이래버리면 또 피곤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 균형이 필요한 거야. 근데 또 신하들이 맘대로 해버리면 또 산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근거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냐? 너 사형이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아예 곤장이죠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 아니 우리는 야 나는 왕이니까 신하 견제할래? 사형이야 라고 얘기하면 누가 들어줘? 반대로 왕권 견제해야 되겠으니까 신하 보호할 거예요? 곤장이에요 라고 누가 얘기를 듣냐고. 즉 명분이 있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근거죠. 자, 법을 적용했더니 똑같은 근본 이기론에 근거해가지고 법을 적용했는데 둘 다 한 명은 사형 한 명은 곤장이야. 왜 그럴까? 다시 한번. 둘 다 명분은 이기론이었다니까. 둘 다 명분은 이기론이야. 그런데 희한하게 결과가 달리 나타나. 왜? 이면적으로는 얘는 신하 견제고 이면적으로는 왕권 견제였으니까. 자, 일단 이 내용을 이해하고 이제 들여다보면 보이죠. 봐봐. 이게 논리적 모순이 생겨버리는 거야. 논리적 모순. 어떻게? 봐요. 이를 따른다. 경국대전은 전부 다 이야. 근데 봐. 이에서 뭐래? 대명률을 적용하라니까 대명률이 이가 돼버리죠. 그래서 가에 근거해서 다라는 결론. 대명률도 이죠. 그래서 이에 따르면 사형이죠. 똑같은 이야. 나의 이도 이인데 똑같은 이인데 이 이는요. 관리가 형벌 집행을 남용했어? 그러면 그건 사형이 아니라 곤장백대가 이가 되는 거야. 즉 여기서 이는 곤장이야. 차이가 생겨버렸죠. 따라서 저기요. 영광 가급적 듣지 마세요. 영광 듣다 한 명 지금 기절이 있어서 죄송해요. 미안해요. 기절시켰어 내가. 얘네는 뭐라고 결국에는 네 나를 적용한다고 주장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곤장 치는 게 이라고 주장한 입장이야. 왜? 나의 경국대전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반면에 숙종은요. 야 칼을 봐. 경국대전에 뭐라고 나와 있어? 대명률이라고 나와 있네. 얘는 이네. 자 그래서 다 대명률을 봤어. 다 대명률을 봤으니까 뭐야? 사형이잖아. 그럼 사형 시켜야지. 모순돼 버렸죠. 모순의 이유는 뭐야? 둘 다 이기론을 근거했기 때문에 모순이 생긴 게 아니라 같은 이라고 받아들여졌던 경국대전과 대명률에 나와 있는 이와 나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 이가 충돌나기 때문이었던 거죠. 근데 둘 다 당위성은 있어. 왜? 이기론에 근거했으니까. 그래서 1번. 자, 숙종이 너 사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이기론에 따라서 이를 지켜야 돼. 조종성원이었던 이를 지켜야 되었다고. 됐죠? 2번. 당연히 경국대전을 적용하는데 여기서 모순이 생긴 이유는 경국대전 내에서 모순이 생긴 거야. 맞죠? 대명률은 이였어. 왜? 가에 대전에 이라고 규정했으니까. 나를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아니지.
경국 대전 자체는요, 이가 맞아. 그럼 적용을 찬성하지 않는 실제 이유는 뭐야?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가랑 다에 따르면 이지 인간들아 라고 주장을 했겠죠. 그럼 반박을 받았겠지. 아니 나도 인데요. 야 가도 이야 라고 했겠지 서로. 속마음은 얘기를 못하면서. 실제로는 신권 탄압 또는 신권 견제, 반대로 왕권 견제였겠지. 여러분, 그게 이제 5번 선지에서 함축적으로 설명을 해준 거야. 4번 선지를. 잘 생각해봐. 자, 주어 서브젝트 숙종이 내면 심리는 어땠을까요? 갑의 행위가 정당한 형벌 집행이라고 보는 관점이었으면은 질문, 형벌을 높였을까 낮췄을까? 당연히 낮췄죠. 왜? 정당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주장했겠어? 곤장 주장했겠죠. 근데 사형 주장한 거는 이 새끼 정당하지 않네라고 봤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면적으로 숨어있는 숙종의 의도는 뭐였던 거야? 너는 정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에 의해서 더 높은 형벌이냐? 나에 의해서 곤장이냐? 너는 정당하지 않으니까 더 가혹한 형벌로 죄값을 치러야 돼. 라는 주장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나의 적용을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5번이죠. 이해됐니? 어떤 느낌인지 보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야 이렇게 털었으니까 지금처럼 디테일하게 안 보여도 바로 보였던 거고, 여러분은 저기까지 못 갔다면 지문에 있는 정보들 가지고 이런 사고의 흐름을 잡아주셨어야 된답니다. 자, 이 지문이 끝이 아니야. 이제 이 지문에서 이어지는 지문들이 있는데 좀 쉬운 지문도 같다 어려운 지문도 같다 할 거예요. 영상은 잠깐 끊겠습니다.